안녕하세요. 김유화의 행복소통입니다. 꽃누름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생화나 나뭇잎 등을 건조시켜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술로 승화시킨 바로 아파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파 공예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효성이 지극하기로 칭찬이 자자하신 분, 오늘 행복소통의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구례군 아파연구회 박봉덕 고문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고문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산 증인이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지금 딱 20년 됐습니다. 20년. 네. 구례가 고향이신가요? 아니요. 고향은 전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례로 오게 되셔서 아파하시려고 오신 건가요? 네. 그냥 시골이 너무 좋고 네. 하엄사 전경이 너무 좋아서 그냥 구례로 시부로 왔습니다. 시집을 오셨구나. 예, 구례로 왔습니다. 네. 그런데 구례에 와서 어떻게 아파를 하게 되신 거예요? 막상 이제 제가 그 구례라는 땅을 밟았었을 때는 그때 당시 저희들은 80년대에 네. 직장 생활을 했던 시대들이었어요. 그래서 암울한 시대였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 가서 한번 살고 싶다 해서 왔는데 네. 막상 와서 보니까 만만치가 않았어요. 예. 적응하는 거나 제가 이제 원래 살기는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 많이 이제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1999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아파를 한다라는 이제 남편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네. 제가 너무 적응을 못하니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거기 한번 가봐라. 예. 그래서 이제 가서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꽃들이 예쁜 꽃들이. 그래서 과연 지금 제가 그때 나이가 40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60대가 된다면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 그리고 내가 자연이 좋아서 구례를 왔는데 네. 쟤네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마치 아파가 이게 제격이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갔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들어도 복잡한 서울에서 직장 생활 하시다가 네네. 구례에 오면 처음엔 좋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는 너무 정적이고 그러니까 아마 적응하기 힘드셨던 것 같은데 네네네. 선택을 잘 하셨네요, 아파를. 네. 후회 없습니다, 현재.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지만 처음 할 때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가라는 그 생화나 네. 그 나무 껍질 같은 걸 가지고 작품한다는 게 네.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기술도 좀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저희들 예전에 그 우리 책갈피 때 했던 그런 뭐 은행잎이나 뭐 네. 국화잎 말리는 거 이러는 거가 아닌가 했는데 양상이 완전 달랐어요. 다르군요. 달랐어요. 예.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평소 때 거기다 뭐 편지도 쓰고 그런 양상이 아니고 그런 소박한 소녀 같은 생각을 갖고 갔는데 네. 아파는 또 하나의 예술이구나. 이게 예. 뭔가 자연이 주는 힘이 네. 엄청 큰 어떤 매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네. 나는 이걸로 올인해봐야 되겠다 해서 네.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그 매력, 네. 아파의 매력이라 그럴까요? 네네. 한번 자랑을 한번 해줘보세요. 아파를 그럴까요? 하면 네, 이런 매력이 있다. 네, 첫 번째 매력이 네. 우월감.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식물 하나하나가 우월하잖아요. 네. 잡초도 우월하고 다 우월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공유하면서 같이 어울림이 최고의 관건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런 걸 배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빠를 시작하면서 나도 우리가 이제 60이 넘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가끔씩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쓸모가 없는데.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에서 나무 껍질도 어딘가에 쓰여졌잖아요, 아파에. 네, 그래서 예. 우리도 사회에 언젠가는 어디엔가 쓰여져 있을 거고. 그리고 아파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에 있는 한에는 영원하다는 거. 식물이 다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 나도 한 존재감으로 자연과 더불어 그렇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네. 세상 사람들이 다 왜 퇴직하고 뭐하고 그러고 나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뭐 한다고 예.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시간대에 퇴직해가지고 정말 내가 무엇을 할까 한 시간대에 그런 사람들에게 아파를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혼자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자연과 나와 더불어 혼자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매력이네요. 아, 혼자 예. 조용히 혼자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고 또 거기에는 많은 또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근데 방금 자존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필요하지 않은 게 없고 풀 한 포기 나무가 다 어우러져서 작품을 만들어내니까 나도 세상에 그런 필요한 존재다라는 거를 느끼게 해준다는 말씀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아파 예술, 아파 공예를 배워야 될 분들이 아주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구례군으로 내서 2002년도서부터 이제 전국구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야생화 구례 지리산에 1,500여 종의 야생화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모전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2002년도서부터 저희들이 공모전을 시작했습니다. 구례군에서. 근데 이제 전국구에 이제 아파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제 모아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상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구례에서 처음 시작된 건가 이렇게 아파라는 예술이 이제 공예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렇죠. 아, 그랬구나. 네. 그럼 그 전에는 그냥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책갈피에 이렇게 누르고 하는 정도의 아파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보면은 아파가 무엇인가 하면 보통 사람들이 어디 아파? 할 정도로 몰랐어요. 그래서는 이제 우리 구례군에서 공모전을 하면서 이제 홍보가 되기 시작하면서 아파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요.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파 박물관이 우리 구례군에 딱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한국 아파 박물관에 구례에 가서 들렀던 적이 있어요. 아, 참 멋지구나. 아파가 이렇게 멋지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세계 최초라면서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파를 그 전에는 세계적으로 안 했나요? 했어요. 원래 이제 유래를 보면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근데 귀족들이 그렇게 책갈피에다가 해서 편지를 쓰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유래는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에 넘어오기는 일본에 여행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꽃 하신 분들 있죠. 그러신 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대한민국에 이렇게 올 때는 화원에서 꽃가게 하신 분들이 처음에 그걸 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혼자서 이게 뭔가 하다가 구례군에서 이제 이렇게 공모전을 한다 하니까는 이제 모두들 작품을 내기 시작했죠. 이제 사장님께서도 오셔가지고 보셨겠지만 초창기 때는 좀 정말 좀 소박하고 좀 어설프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한국 여성들이 정말 대단한 게 식물을 딱 말리면 저어서도 보면은 아, 이거는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해보면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저희 구례군에 또 이제 저희 아파 연구가 있듯이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4년도 이때부터 이제 진공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가 들어가지 않았었을 때는 안 썩습니다. 식물이 잘 말려진 것은. 그 전에는 이제 풀로 붙였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퀄리티도 있고요. 작품성도 훨씬 우월하고. 그렇게 시작이 됐었네요. 그 제가 잘 아는 구례 의원님 한 분이 아파하셔요. 이승우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거 뭘로 만든지 아세요? 뭐 저희 몰라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아파가 참 이렇게 예술로서 가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아파 박물관도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공모전도 구례에서 하고 근데 이제 맨 처음에 했었을 때는 관에서는 움직이기가 힘들었어요. 일단 민간 단체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1999년도에 처음 이제 아파 연구회를 결성을 했었을 때 제가 이제 초창기 멤버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2002년도에 이승호 의원님이 또 이제 아파 연구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뭐 현재는 제 이제 부회장까지 맡고 계셨다가 제가 이제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리고 지금 이승호 의원님께서 아파 연구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자, 지금 뭐 고모님 뒤에도 작품이 있는데 고모님 작품이시죠? 제 작품입니다.
이렇게 한 작품 만드는데 오래 걸리나요? 그 자료 네. 모집하는 데는 거의 1년 걸려요. 근데 재료를. 네, 예, 자료. 이제 왜냐면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으면 식물이 그때마다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이거는 이제 6월 달 정도의 풍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때 식물 모집을 해가지고 네. 단 하루에 끝내답니다. 이 작품을. 네, 네. 머리에 이제 구상을 예, 했다가. 예. 그 계절마다 네, 네. 필요한 자료를 모으시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군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많이 걸리죠. 네. 죄송하지만 몇 작품이나 지금 만들어서 소장하고 계시나요? 저는 한 70여 점 갖고 있어요. 예. 네. 그동안의 자택 세월이 다 녹여 네, 네, 있겠네요. 네. 예. 네. 변화가 있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작품이 처음과 지금과? 아, 예. 예. 있었죠. 왜냐면은 이제, 한 예를 들자면은 저희 이제 구례에 이제 산수유도 유명하지만 또 벚꽃도 되게 많이 이렇게 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꽃을 채취를 할 때 네. 아침에 따는 꽃하고 낮에 꼬는 꽃하고 저녁에 꼬는 꽃하고 또 꽃 몽우리채 끊어서 밤에 네. 이렇게 꽂는 꽃하고 색상이 다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맨날 이렇게 풍경만 하다가 예. 이제 우리가 여러 장르가 있거든요. 네. 풍경도 있고 정물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르를 만들었을 때 한계점이 뭐냐면은 이제 꽃 얼굴이 큰 게 있고 작은 거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한 색깔을 가지고 한 폭의 그림을 담는다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감은 이렇게 배색을 하면은 색상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원 자체 그대로잖아요. 물을 그래서 들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기 때문에. 예. 네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간대를 거쳐서 한번 말려봤어요. 네. 색상이 완연하게 다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네. 이렇게 배색 대비를 해서 할 수 있었던 작품이 네. 가장 큰 강권의 작품. 네, 창작하는 즐거움이 상당히 그렇죠. 크겠어요. 예. 지금 이거 들으면서 아파 나도 해볼까 이런 생각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구에 우리나라 전국구에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네, 우리가 이제 주관을 하고 구례군에서 모든 이제 아파를 이렇게 키워나오는 대한민국의 한 정말 자랑거리지만 여기서 이제 전국구에 협회도 있고요. 네. 또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도 훌륭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전국구 어디에서라도 배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처음 이제 자원이라는 게 나가면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네. 이제 도예지는 모르지만 시골 뭐 이런 데는 예. 얼마든지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네. 구례를 홍보를 많이 하시겠어요. 네. 많이 합니다. 구례의 아름다운 자연도 아파를 통해서 홍보하시고 그렇죠. 또 아파를 하시려는 분들은 어쨌든 구례를 스쳐서라도 지나가셔야 되겠네요. 그러셔야죠. 네. 지금 그 아파 박물관이 늘 열려 있나요? 네. 월요일만 쉽니다. 네. 월요일만. 가면은 멋진 오전 작품들 만날 수 있죠. 수 있고요. 네. 여러 장르 외국의 작품들도 국제 공모전을 하기 때문에 네. 외국 작품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구례에 들리셔서 이 아파 박물관에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의 이 재능을 가지고도 봉사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예. 네. 제가 이제 그 뭐랄까 아파를 이제 고수를 찾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 스승이 이제 부산에 그러니까 지금 부산 공예 그 아파 명장을 네. 하고 계시는 이제 스승을 찾아서 부산에 차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국이에요. 학교 다닐 때 운전 안 교통사고 하시고. 가지고 네.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6번 차를 타고 부산까지 공부를 개인 지도를 이제 3년 동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너무 힘들었어요. 네. 정말 그래도 시부모님 계시니까 눈치도 보이고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열의를 갖고 나는 아파를 꼭 해서 내가 60이 됐었을 때는 난 내 친구가 하나 있어야 된다. 예. 나의 벗이 있어야 된다. 네. 했기 때문에 일념으로 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구례군의 아파 연구회를 통해서 이제 아파를 배우러 오신 분들에게는 다 제가 그냥 무료로
네, 지금까지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배우러 오는 그 수고로움이 너무 크다는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네. 예뻐서 지금 다 그냥 가르치고 오는데 또 이제 비용이 따르잖아요. 아, 그게. 네. 그래서 그것만큼은 정말 제가 되는 기부를 해야 많은 사람에게 아파를 알려야 되고 또 그래야 우리가 그 자연은 그대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는데 네. 우리는 그 자연을 가지고 이렇게 딜을 한다는 것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솔직히. 예. 그래서 정말 뜻이 있고 뭔가 내가 아파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에게는 아무 계산 없이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그래서 아파를 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시는 거고 네, 네. 또 작게는 보면 구례에 살고 계시는 군민들 꼭 작품을 통해서 뭐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아파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도 많이 가르침을 네네. 준다고 들었어요. 네네. 예. 그렇게 아무에게나 맨 처음에는 이제 조그마한 이제 뭐 열쇠고리다 해가지고 체험을 해보시고 좀 자기가 뜻이 있으신 분이 계신다 그러면은 네. 공부하러 오십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예. 뭐 잠깐 말씀하시는 동안에 그 시부모님 계셔서 눈치도 좀 보이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지만 그 연로하신 이제 시아버님 모시고 계시죠. 시어머님은 안 계시고 네네네. 예, 시아버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효성이 지극해서 많은 분들이 칭찬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네. 시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지금 되시는 106세 있어요. 106세. 네. 건강은 좋으신가요? 건강하세요. 네. 아, 며느님이 정말 잘하시나 봐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처음에 전 중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기 부모님을 끝까지 모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첫째셨어요? 전 둘째 며느리. 아, 둘째 며느리. 며느리인데 예.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종교도 있지만은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저렇게 부모를 각별하게 생각한다면 그냥 간 데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수락을 했는데 그 우리가 그렇잖아요. 생각하고 행동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거.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네. 많이 힘들고. 일단은 남편이 너무 마음에 드셔서 시부모님도 모시기로 했고, 네. 하지만 실제로 이제 힘드셨다는 얘기인데, 네네네. 이제 힘들죠. 네, 이제 다른, 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층의 친구들한테 한 네. 말씀 드리자면은, 네. 그, 뭐랄까, 나의 생각과 이제 세대 차이 관계 때문에 사실 그렇지만은 그 어르신들에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네. 네, 지내놓고 보면은 과거에 저도 불만도 많았고, 정말, 좀 나갈까. 이 내가 남편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도 불가하고 싶은 마음이 예, 있으셨구나. 깨고 나갈까 막 그런 마음이 갈등이 많이 생겼었어요. 네. 그럴 때마다 그 제 자신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 벽을 못 뛰어넘으면은 나는 세상 살면서 이제 아이의 엄마잖아요. 어머니라는 타이틀도 갖고 아내라는 타이틀도 갖고 며느리라는 타이틀도 가졌는데 내가 이 벽을 못 뛰어넘는다면 숙제를 못 하지 않냐 내 자신에게. 네.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된다. 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좀 속된 말로 오기 반. 또 내 네. 자신을 위한 네. 반. 이렇게 시작을 네. 해서 지금 37년째 같이 네.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그 의견 차이라 그럴까? 세대 차이가 큰 부분이 뭐던가요? 제가 이제 이렇게 시골에서 조금 살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쭉 다녀서 이제 의견 중에서 말이 전라도 이 말이 잘 못 알아들은 말들이 많았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이거 식사 더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왜 너 나한테 따지냐? 따지냐? 이렇게 네. 말씀하시거든요. 예. 따지는 게 아니고 여쭤봅니다, 어머니. 그러면은 네가 따졌잖아요. 나를 깔보냐 이런 식으로. 언어 습관의 이 그래서 차이. 예. 거기에서 좀 차이점이 힘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며느리를 얻고 이제 해봤지만 그냥 상대를 인정해주면 된다는 건데
이제 과거의 어르신들하고 저희들은 그게 좀 안 맞아서 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지내놓고 보면 지금 왜 일본과 뭐 한국의 대립에 지금 시끄럽잖아요, 나라가. 네. 근데 그분들의 그런 강인함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머니나 아버님 나이 때 제가 시집 왔었을 때 두 분 다 해갑이 지났거든요. 저도 네. 작년에 해갑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놓고 봤었을 때 그분들의 그런 강인함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을 못 지키지 않았나. 네. 그래서 그게 철든 왜 나이 먹어서 철든다고요? 네. 예, 제가 이제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이게 철학이었구나. 예, 그걸 알게 돼서 네. 저희 아버님이 이제 106세이시기 때문에 언제 이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힘이 붙일 때가 있거든요. 저도 할머니라. 아직 젊으십니다. 네, 그랬었을 때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네. 네, 그리고 요즘 요양병원에 안 보내시고 제가 네. 약간씩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좀 치매기도 좀 있으세요. 약간씩. 그래도 제가 끝까지 제 손에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거는 저를 위한 것이지 아버님을 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연세도 많이 드셨고 또 많은 분들이 연세 드시면 사실은 요양병원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되지 않아서 모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죠. 이제 이렇게 극복하시면서 부모님,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님께서 건강하게 이제 계시다가 이제 세상을 뜨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며느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끝으로 네. 아버님께도 한 말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아파하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또 가족의 든든한 그럼요. 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네, 자리가 네, 있지 네. 않았나 싶은데요. 맞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카메라 보시고. 아버님, 제가 아빠를 처음 배운다 했었을 때 가장 많이 후원해 주셨죠? 아유, 그 눈물이 날라거든요. 앞으로 얼마큼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님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마음 철학 주셔서 네. 눈물이 날라요. 저도 마음이 전해져가지고.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다 여러 가지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공의 대가이시면서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또 아름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분 박봉덕 고문님을 모셔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김유아의 행복소통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더 따뜻하고 더 또 행복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